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장 동향 기술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어제 하락한 애플, 어제는 이런 모습으로 좀 하락했는데 오늘 이 시각 현재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0.85%, 자, 어제도 이제 아랫골을 달면서 양봉으로 그려졌네요. 네, 오늘 일단 몸통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21선 회복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아마존 역시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자사주 매도 계획 공시로 어제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엔비디아도 오늘 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1.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 테슬라도 1.76% 상승. 장중한 때는 뭐 4.7%까지 올랐습니다만 좀 윗골을 좀 달고 있네요. 즉 나스닥 주요 종목에서 거의 뭐 메가캡급, 메가캡 종목군들의 오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음을 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핌지닷컴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수 통향을 보게 되면, 자, 다우지수 약법 좀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일단 장중 저가 대비해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자, 나스닥은 뭐 하락 출발한 다음에 이런 모습입니다. 그 양봉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좀 밀려 있는 모습이죠. S&P 500 비슷하고, 중소형주들은 대형주가 좀 올라가니까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14,232포인트. 자, 이런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하락 출발해서 양봉. 약간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 200일선 돌파했고 이제 주가가 쭉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이제 뭐 지금 블랙아웃 기간입니다만 FOMC 회의를 좀 기다리는 거죠. 회의. 이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밤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고용 지표가 이제 FOMC 회의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 같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얼마나 이 고용 지표가 드러내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은 완전 좀 다르죠. 우리 시장은 지금 좀 약한 모습이 뭡니까? 일단 12월 매년 되풀이되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으로 따지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인데 지난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6일경에 나왔던 유력 일간지들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능성, 이게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미국에서 살짝 기침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엄청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국내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부분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이런 대주주 양도세하고도 또 맞물렸다는 거죠. 왜? 주식을 사고 싶어도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죠, 지금요. 근데 결국 시간 문제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12월장 약하게 되면 또 1월 효과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죠? 네, S&P 500 지수도 살짝 플러스로 보였죠?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완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습과 지금 여기 준비한 잠깐 코스피 지수 흐름 보게 되면 이래요, 지금요. 코스피. 물론 이제 코스피도 지금 기간적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코스닥이 좀 약하죠. 코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21선 깨지면은 안 돼요. 깨지면 또 다시 한번 또 800선 밑으로 좀 이 수급 때문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물론 이제
12월장은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크게 되면 하락폭이 크게 되면 뭐 저가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장이 좀 약하게 되면 미국 S&P 500 지수가 매년 첫 거래일, 첫 거래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하락보다는 좀 강한 편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자, 다시 가보시죠. 준비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오늘 채용 공고, 구인 공고, 잡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잠깐 여기서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이 잡 오프닝스가 이제 지금 전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월 대비 급격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전월 대비 61만 7천 건 떨어진 수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이제 구인 공고가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둔화. 그렇다면 연준은 이 노동시장의 둔화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제 하락했던 기술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다시 상승을 보인 겁니다. 금리 인하 이꼬로 성장주 이렇게 되니까요. 뭐 최근 뭐 국내 증시도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졸트 구인 위주 보고서 그리고 이제 내일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밤에 고용 데이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에 어떤 코멘트, 시장 완화적인 코멘트를 좀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잠깐 회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 정책 완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매파적인 의견을 보였죠. 그러니까 12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나 시장은 이제 내년을 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가장 매파적인 관리 중에 한 명도 인플레이션이 현저한 둔화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비트코인은 장중에 43,000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10년물 고용지표는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쭉 보시죠. 지금 NDF 1달러 환율은 1313원으로 어제 대비 또 오르고 있습니다. 한 4원 정도 더 오르고 있고요. VIX 이 변동성 지수는 약보합으로 하락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4.17%입니다.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72.47달러, 달러 인덱스는 104.01입니다. 반도체 그럼 올라가고 있냐? 반도체 약보합을 보이고 있네요. 507포인트, 아니 507.64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양봉을 좀 보이고 있죠. 대략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자, 블랙록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 내년 이제 금리 인하에 너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긍정론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냐. 약간 이제 너무 앞서간다. 이걸 이제 경계하는 코멘트를 좀 한 것 같고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0.65포인트 좀 상승했어요. 자, S&P 500 매물 보시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ETF는 뭐 크게
일단 지수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은 지금 ETF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클 때, 그럴 때 좀 메리트가 발생하죠. 어제 보시면 또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 어제도 레버리지 ETF는 하락을 했고, 이틀째 지금 인버스 ETF 좀 상승 중에 있네요. 자, 매각해 보시죠. S&P 500 매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메타가 시네요. 메타가 시면 매그니피컨 세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메가캡만 네, 오르는 거죠. 지수 관련 대형주만. 애플 2%, 마이크로소프트 0.8, 엔비디아 1.96, 구글, 아마존, 테슬라 요거만 오르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다 약합니다. 반도체도 혼조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8, AMD나 인텔도 약박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뭐 AMAT, 램 리더치, KLA도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산업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 상당히 뭐 시장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 지수 관련 대형주만 좀 올려놓고 있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들쑥날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어제 중국 증시 하락이 좀 컸죠. 잠깐. 자,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이 뭐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보고요. 어제 중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게 되면 중국 상해 지수가 1.67%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홍콩 항생 지수도 1.9%. 최근 뭐 이주 중화권 증시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무디스가 이 중국의 이 부채 위험 증가로 네, 중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게 중국 증시 하락 이끈 요인이죠. 그래서 MSCI 중국 지수가 2022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 무디스가 이제 그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구제 금융이 중국의 뭐 재정, 경제 등등 이런 부분을 악화시킬 것이다, 약화시킬 것이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무디스가 네, 중국의 국가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그러니까 AI로부터 이제 이 산업 회사들은 상당히 이득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특히 이제 여기 최근에 ETF 동향 프랭클린 인텔리전트 머신 ETF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엔비디아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 테슬라도 끼어 있고 애플도 끼어 있네요. ASML, 엑슨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끼어 있고 TSMC도 끼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좀 끼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넣었는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베스코 AI 한번 보시죠. 이베스코 ETF AI ETF 보게 되면 어도비가 가장 비중이 많네요. 그 다음에 메타, 엔비디아, 알파벳, AMD, 인텔, 퀄컴 이런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ETF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 애플 항상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요 종목군들 끼어 있다. 네, 그거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CT는 이제 여기 이 기사는 미국의 CT 아시죠? 이 CT가 마이크론을 반도체 탑픽, 이게 반도체에서 탑픽 종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업계에서 10월 월간 매출액을 발표했죠. 464억 달러. 전월 대비 6.3% 감소했으나 이 CT 추정치는 넘어섰다. 그래서 CT 입장에서는 지금 D램 감사한 효과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D램 가격이 2023년도 하반기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12월 20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발표 예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제 가보시죠. 국내 증시 요거죠, 이거. 지금, 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양도 소수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난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일간지에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또 12월 6일이에요. 12월 말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12월 지금 배당 기준일까지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 빨리 나오게 되면 만약에 빨리 나와버린다. 완화 뭐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으로 완화가 나왔다. 그러면 주시장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매수세가 몰릴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명확한 게 아직 안 나오니까 떨어져도 사이가 애매한 거죠. 그런 흐름이 지금 우리 시장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게 되면 중국, 우리 바로 이제 옆에 중국이 붙어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이 신용 전망 하향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영향을 좀 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다. 다만 결국 뭐 11월 또 12월 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달 이렇게 명확한 만약에 정책 변화가 없다. 그럼 또 1월 효과는 좀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12월 달에 12월 안에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변화가 정책 변화를 제시해 주면 시장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다 5일선 이탈했죠. 뭐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반등을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 20일 이동평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1선 내주게 되면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면서 단기 조정을 예상보다 좀 더 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지금 해외 뭐 고용지표, CPI, FMCA 눈치 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여부,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제 반도체 빠지고 오늘도 좀 약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무려 한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약한 흐름이 없었거든요. 뭐 악재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만 언론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 5세대 HBM을 우선 공급하기로 이런 소식이 다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 매도 순매도 1위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가 올랐단 말입니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반도체 반등 나와주냐?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온디바이스에 관련주에서는 리노공업이 일단 제일 강하죠. 뭐 나머지 이제 그 MPU 관련주들은 좀 혼조세를 좀 보였고요. 자,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하루 만에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나 이제 2차전지 이런 이제 큰 업종이 혼조세를 보이니까 계속 이제 이런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는 거죠. 뭐 코인 STO,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페렴,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울러서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한국경제신문 일면에 이 한국의 컴퍼니 지분 공개 소식, 지분 공개 매수 소식, 이게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이제 지분, 그 다음에 이제 1, 2, 3월, 3월 이제 주총, 그 다음에 이제 2, 3월 달에 항상 나오는 게 주주 행동주의, 딱 시가 또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권 분쟁 가능성, 종목군들 관심이 좀 간다 이겁니다. 지금 딱 시기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주주 행동주의, 그 다음에 뭐 지분 경쟁, 뭐 이런 거 나오는 종목군들도 추스려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는
네,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기간이 팔았죠. 코스닥도 기간. 뭐 코스닥은 연일 기간이 팔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고, 네, 지수 봤죠 아까. 네, 자 여기 20일 이동평선 여기고요. 네, 코스닥 20일 이동평선은 810입니다. 810포인트. 지수는 이렇게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코스닥 한 1.8% 빠졌는데 체감 지수는 한 3% 이상 빠진 느낌이 들었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흐름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93%, 71,200원, SK하이닉스가 125,900원. 거의 뭐 대형주 대부분 약세죠. 포스코 퓨처임이 7% 하락했고, 오른 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 삼성 SDI. 코스닥은 자, 시총 1위 에코프리미엄이 4%, 에코프로 하락했죠. LNF도 하락했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대부분 하락했죠. 그럼 바이오가 올라졌냐? 그것도 아니고 반도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에 볼까요? 네, 시간에. 자, 어제 시간에서는 거래소, 부강약품, 환인제약, 명문제약, 네, 자, 마이크로플라즈마 페리엄 관련해서 네, 여전히 제약주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은 우선주들 하락세가 꽤 있네요. 자,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 네, 상승 종목 보게 되면 Y바이오로직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네, 카페24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걸겠습니다. 야, 요거 어제 재밌는 공시가 나왔죠. 네, 카페24 공시를 보게 되면 삼자배정, 이 삼자배정 주체가 누구냐? 구글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쭉 밑에 내려보게 되면 네, 구글로 나오죠. 구글. 네. 자, 구글이 삼자 배정으로 이 카페 24 투자가 들어간 거죠.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네, 기록한 모습입니다. 관련 뉴스. 네, 카페 24 구글에서 260억 투자 유치. 네, 요도직의 시간에서. 야, 역시 뭐 차트가 다 차트가 미리 말해줘요. 보면 네, 이런 소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네,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단일가 잠깐 볼까요? 단일가 호가도 보게 되면 짝짝짝 하다가 공시 딱 나온 시점에 상한가로 갔네요. 나머지 뭐 관련주들도 한번 네, 잘 보시고요. 자, 특징주 어제 말씀드렸지만 네, 폐렴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STO 관련주들 중국 요수수 테마 그러니까 테마주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상 외국인 SK하이닉스를 1142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순매도 보였죠. 반면 순매수는 네이버 기관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어제 양매도를 쳤어요. 네.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고려 아이언을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 외국인 아프리카 TV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 보십시오. 반도체 쪽 순매도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STI, 유진테크, PSK 홀딩스 등 IT 쪽 순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뭐 LNF 통진세미겜 하나머티리얼 뭐 이런 거 순매수 보였고 네, 외국인은 에코프로 리노공업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네, 순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KNS 란 종목이 공모가 23,000원에 신규 상장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끝으로 자, 지금 미국 시장 아직 뭐 종가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44분이네요. 네, 꼭 종가 한번 시총 다시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메가캡만 오늘장
선방을 좀 보이고 있고 증시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